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광안리를 걷는 남자님께서 올해 170일째 2만 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걷기 싫을 때도 있지만 걷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하루에 10,000보만 걸어도 엄청 걸은 건데 2만 보를 걸으신다면 건강하시겠는데요. 네, 이 시간부터 늘 걸으시나 봐요. 가끔 올려주시거든요. 광안리를 걷는 남자. 네. 부산 광안리 얘기는 네. 거죠. 아유, 걸을만 할 것 같죠?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귀에는 시선 집중을 꽂고 걸을만 하죠. 가끔 뛰고 싶으실 것 같은데 뉴스 듣다 보면. 그렇죠? 그럴까요? 네. 네, 그리고 목성님이 아침부터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 오늘 햇살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만끽하시는데 비가 좀 꽤 온다고 하거든요. 좀 주변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긍정적인 사고 참 좋다 싶고요. 제임스 리 님께서 저 오늘 인생 2막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면접을 봅니다. 오, 어떤 건데요? 그건 안 올려주셨는데 오. 합격 맛집 기운을 받아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인생 2막 좋죠. 저도 그걸 가끔 상상을 하는데 뭐가 좋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없네. 응? 그럴 때는 조금 더 일상을 열심히 사세요. 그럼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라고요? 꼭 그래야 돼요? 네, 네. 그러셔야 되고요. 네. 남옷 애님이 출근해주는 남편 차 타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라고 올려주셨고 반면에 네오 언니님께서 다들 잘 지내셨죠? 전 코로나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오. 다들 건강 조심하시면서 삐딱선 정신 챙깁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또 뭐 걸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었는데. 그렇죠.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셨을 텐데 네오 예. 언니님 쾌차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고생 많으셨고 다들 건강 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김병일님이 JB 오늘은 그렇다 칩시다 몇 번 할 겁니까? 뭐 제가 세워보질 않아서. 오늘은 한번 세보자고 PD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한번 세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예. 요거잖아요. 오늘도 요 말이 등장할 수 있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좋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게 내 입장만 앞세운 게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지. 얼마나 좋은 접근법입니까? 역지사지. 네, 그럼요. 네. 아.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 부동하지만 그죠? 네. 네, 혜엄님께서 양보 그만하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촌철님들 다 같이 한번 세보시고요. 김귀자님께서 시사 초년생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가족으로 맞아주세요라고 올리셨는데 아이고 적극 아유, 환영이죠. 아이고 그럼요. 어서 오세요. 오셨으면 이미 가족이신 겁니다. 김귀자님. 네. 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질문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민지님께서 더마카 부동산 샀습니까? 집 샀습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마 요즘에 부동산이 너무 뜨거워서 저한테까지 이걸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런 현상이 있는데 마침 오늘 목요일 날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그 문제 다룰 겁니다. 아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제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서 주가 조작 모의가 담긴 음성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고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따라붙은 의문은 아니 그럼 이전 수사팀은 이걸 왜 확보하지 못했느냐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 게다가 4년 전에도 그 미래에셋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 의문을 제기했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이걸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당연히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하죠. 근데 그 뒤에 확인된 내용을 들어보니 황당함을 넘어서 좀 허탈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땠길래요? 일단 언론이 거의 그 동일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증권사 서버에 남아 있었는데 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안 뒤졌느냐? 김건희 씨가 주식을 전화가 아니라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통화 녹음 파일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MBC 기자가 어제 과거 수사팀한테 물어봤더니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할 때 직원과 김 여사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뜯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치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주식 주문은 주가 조작 모의를 한 다음에 또는 동시에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모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눈빛 교환으로 합니까? 모의를? 아니면 텔레파시로 합니까? 이심전심 그냥 통화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뭔가 모의 행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모의 행위는 주로 말로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물론 그 말이 오간 공간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냐 아니면 으슥한 뒷골목에서 은밀히 나눈 것이냐는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검찰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말이 오갔을 법한 그 경로를 다 뒤져야 되는 겁니다. 저인망식으로.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식 그 거래를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은 안 살펴봤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긁어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다 긁어 모은 다음에 거기서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를 추려내는 게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촌철님들이 이게 진짜 몰랐던 거 맞냐. 이래저래님은 검찰이 맞냐.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보내주셨고 문봉철님은 선택적 수사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데 저도 약간 이게 황당함을 넘어서 좀 허탈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어제 MBN이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이 육성 파일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것조차도 우연히 발견했대요. 어떻게 우연히 발견한 거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찾으려는 자료는 따로 있었고 그 확보된 자료에 우연히 이 육성 파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각을 좀 틀어서 조명하지 않는 하나 더 얘기를 할까요? 뭘까요? 자, 이 그 김건희 씨의 그 음성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던데 그걸 어디서 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증권사 서버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몰래 통화를 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증권사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증권사 직원하고 증권사 전화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거기서 주가 조작을 모의를 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간이 비대화되어 있었다. 간이 컸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의 비대화. 예, 제발 잠 좀 자자님은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검찰입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하케님은 도이치 김건희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와 조상원의 얘기가 듣고 싶네요. 인터뷰 좀 추진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시계를 조금 돌려가지고요. 지난해 10월 검찰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검찰은 김건희 씨를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그리고 권모 씨 등 시세조정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을 토대로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자,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직원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이걸 다 뒤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고객과 직원 간의 통화 녹취는 왜 안 뒤졌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그것만 쏙 뺐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또 최근에 검찰 재수사팀이 확보했다는 그 육성 파일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또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거래 첫날 당시 주가 조작 일당이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휴대용 공유기 에그를 언급했다. 그러니까요. 누가? 김건희 씨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블랙펄에 20억 원을 2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 주기로 한 것이 김건희 씨의 말로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찌 봐야 됩니까? 아니, 에그를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는 거의 전문가 수준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 검찰은 뭐라고 했죠? 주식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이렇게 김건희 씨를
정의 내렸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네. 이거에 대해 답을 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요? 특검입니다. 아, 그렇죠. 왜 그랬는지를 찾아내야죠.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요. 그렇죠. 네. 특검이 답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그때 수사 검사들 뭐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해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현직에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촌철님들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수근님,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수사를 하기 싫었던 거 아닙니까? 검찰 그렇게 수사하면 저도 검찰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신원섭파님, 이창수 조성원 검사의 급한 사직서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현직에 있으면 바로 감찰 들어갈 사안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참고로 김건희 씨 측이 KBS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소환 조사에는 응할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두고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검찰에 대해서. 근데 검찰이 어떤 곳입니까?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곳 아닙니까? 그럼 왜 그것을 그렇게 경원시했을까요? 네? 네. 네, 그리고 JB 초롱님이 사직하면 처벌 못합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사직하면 징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해서 뭔가 불법적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처벌로 가는 거고, 다만 현직에 있을 때는 감찰을 통해서 감찰 결과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징계를 할 수 있는 건데, 징계는 현직에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만 말씀드린 뭐 특검 겁니다. 수사 대상이니까 문제가 있다면 처벌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네. 아무튼 특검이 할 일이 참 많다. 준비 기간 20일을 다 쓰지 않고 빠르게 또 출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네, 특검이 수사 속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네. 시선 집중하겠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16일부터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이 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기본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는데, 일반 국민에는 25만 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 소득 상위 10%에는 1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게 뭡니까?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바로 그 관련 내용인데, 이게 카더라 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게 아니라 아예 온전한 문건 형태로 지금 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행안부 자료가 지금 밖으로 유출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건은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것으로 행안부 감사관실이 17일부터 감찰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을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짚을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나 주식시장 대책이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전에 만약에 이 정보를 취득하면 바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정해 보는데, 이게 가정만이 아닌 게 그 이전 정부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가 아마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정책은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효과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같은 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결에서 이 문건 유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 울고 싶은 차에 뺨 때려준 격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우선 과제가 뭐겠습니까? 정권 교체기에 혼란스러운 공직사회를 얼마나 빨리 정비하고 단속하느냐, 이 문제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스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숙한 어른님께서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 심각하네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최은혜 님도 초기에 확실히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유출자 징계는 뭐 당연한 것 같고 또 단속의 고삐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걸 사전에 왜 유출합니까? 그리고 물프레님이 물어주셨어요. 아니 저거 미리 알면 뭐 하게요?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네.
네, 어쨌든 뭐 구체적인 추경안 내용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내용은 뭐 거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던데요. 국회 빠른 통과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인데 이 문제도 잠시 후에 인터뷰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경호처 경호 3부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라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그때 직무대행이었죠. 경호처 차장의 지시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대기 발령 조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해임 처분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랬죠. 지금 이게 상태가,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이걸 결재를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징계위 의결되면 맨 마지막 절차가 인사권자, 처분권자인 대통령의 결재, 재가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 이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거 사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당한 지금 지시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잖아요. 네. 오히려 표창장 줘도 그러니까 모자랄 판에 해임을 의결한 그 징계 처분서에 사인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야 된답니까? 아니 모래내낀깡님이 이런 사람은 상을 줘야죠라고 올려주셨는데 해임 그거를 일단 제가를 해야 된다고요? 일단 사인을 해야 된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공무원 징계법 제78조의 사망에 따르면 처분권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통령인데 네. 처분권자는 징계 등 의결서, 이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 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건 유권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거를 그냥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징계 처분 등을 해야 한다, 거의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소청심사위원회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징계가 잘못됐으니까 좀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소청심사인데, 소청심사위원회로 달려가려면 뭐냐? 징계가 일단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호 3부장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그래서 해임 그러니까 징계를 일단 확정을 지으면, 그러면 경호 3부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내는, 그래서 여기서 이 징계는 잘못된 것이니까 무효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방식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대기 발령 받은 게 1월 13일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계속 대기 발령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빠른 해임에 대해서 빠른 재가를 한다고 해도 또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이거를 다투고 그러면은 결론이 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좀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JJ님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요라고 올려주셨고, 또 다른 촌철님은 특채로 다시 뽑으면 안 됩니까? 아니, 특채로 뽑을 게 아니라 그 징계를 무효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뭐 빠르게 시간이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 잠깐 들어볼까요? 예. 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경기도 용인시의 한 투표소에서 한 30대 여성이 받은 투표지입니다.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이미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가 돼 있습니다. 오전 7시 10분, 기표가 된 투표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4시간 뒤쯤 중앙선관위는 기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작극이 아니라 투표 사무원 실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수였냐면 먼저 온 40대 남성이 봉투 2장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자신이 기표해서 그 투표지를 넣은 봉투를 되돌려줬대요. 투표 사무원한테. 근데 그 투표 사무원이 그 다음에 온 이 30대 여성한테 그 봉투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였다라는 건데, 이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입장문을 냈는데 뭐라고 냈느냐? 이건 단순 실수였다. 그래서 수사 의뢰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다라는 겁니다. 실수로 용인될 수 있나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넘어갈 성질의 문제냐? 부정선거 음모론 전혀 동의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일도 중앙선관위는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근데 지금 실수가 발생을 했으면 좀 더 우리 잘못이요라고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갈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